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반화학 뽀개기 6장 열화학 챕터의 5번째 영상을 통해서 엔탈피에 대해서 더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수업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엔탈피의 실험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엔탈피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엔탈피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어떠한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개에 출입하는 열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열량을 우리는 QP라고 했죠. 이렇게 아래 첨자 P가 붙으면 압력을 고정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압력을 시킨 상황에서의 열량을 측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QP를 측정을 하면,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면 이로부터 우리가 그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인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요, 엔탈피를 직접 실험을 하지 않고도, 다시 말하면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측정하지 않고도 간단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수학적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요, 여기 보이는 헤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헤스의 법칙은요, 화학 반응을 통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반응이 한 단계로 진행되든 여러 단계로 진행되든 관계없이 엔탈피 변화량은 같다입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제가 화학 반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N2 기체와 O2 기체가 반응해서 NO2 기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전체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구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반응은요, 두 단계에 걸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1단계 반응은요, N2와 두 개의 O2 분자가 반응을 해서 O2와 두 개의 NO 분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 1단계 반응에 대해서 엔탈피 변화가 주어져 있어요. 델타 H1이라고 되어 있고 180kJ이네요. 다시 말하면 흡열이죠. 그리고 이어서 2단계 반응에서, 두 번째 단계 반응에서 다시 O2 분자와 두 개의 NO 분자가 반응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NO2 분자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반응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112kJ입니다. 자, 발열 반응이죠. 자, 이런 식으로 1, 2단계,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엔탈피 변화는요, 1단계에서 180kJ의 열량을 흡열했고 2단계에서 마이너스 112kJ, 다시 말하면 112kJ만큼의 열 에너지를 발열했기 때문에 전체 엔탈피 변화는 결국에는 이 값들을 더하면 68kJ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엔탈피 변화는요, 사실 N2와 두 개의 O2 분자가 반응해서 두 개의 NO2 분자를 만들어내는 이 1단계 반응, 단일 단계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반응 과정의 엔탈피 변화, 즉 68kJ라고 얻어진 이 값과 같다라는 게 헤스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요, 여러 화학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이미 알려져 있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엔탈피 변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화학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계산으로 얻어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번, 반응이 역으로 진행되면 델타 H의 부호는 반대로 된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반응식 기억나시죠? N2 분자와 O2 분자 두 개가 반응해서 NO2 분자 두 개가 나오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에서 엔탈피 변화가 델타 H는 68kJ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 반응식을 뒤집으면요, 다시 말하면 반응이 역으로 일어나는 거죠. 역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반응식을 뒤집으면 이때의 엔탈피 변화는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1번 반응의 경우에는 흡열이라면 엔탈피 값이 플러스니까 흡열이죠. 이 반응을 뒤집어서 역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발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 이런 규칙이고요.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델타 H의 크기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에 정비례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반응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반응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네모박스 반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반응이 이 반응식대로 일어났다고 칠게요. 1N2, 2O2, 2NO2입니다. 자, 이 반응대로 일어났을 때 엔탈피 변화가 68kJ이라면 이 반응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반응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치면 델타 H도 역시 곱하기 2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무슨 말이냐? 앞선 반응식에 대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가 2배가 됐어요. 자,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가 2배, 그리고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물도 2배가 되었죠. 따라서 이때 출입하는 열량도 총 2배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원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정수배하면 델타 H의 값에도 같은 정수만큼 곱해 주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규칙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규칙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실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를 보면요. 흑연탄소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연소 엔탈피 값이 주어져 있네요. 자, 흑연탄소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4kJmol이다. 자,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6kJmol이다. 자, 흑연탄소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환될 때 델타 H를 구하라. 자, 이 문제에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화학적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연히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반응식부터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탄소의 서로 다른 두 종류, 동소체라고 하는 그 두 종류인데요. 이 두 종류의 탄소에 각각의 연소 엔탈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연소 엔탈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나온 용어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추측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출입하는 열량을 연소 엔탈피라고 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화학 반응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흑연탄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흑연탄소를 C, 흑연, 그리고 고체 상태니까 물질의 상을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연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와 함께 결합을 해서 탄소가 연소를 일으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CO2 기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반응식대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엔탈피 변화가 델타 H는 마이너스 394kJ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394kJ/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1몰의 흑연탄소가 연소를 일으키면 그때 394kJ만큼의 에너지가, 자, 여기 보면 부호가 뭐죠? 엔탈피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방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이아라고만 쓸게요. 솔리드 상태이고 역시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이때 엔탈피가 마이너스 396kJ/몰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델타 H는 마이너스 396kJ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어내라고 합니까? 흑연탄소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환될 때 델타 H로 계산해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되는, 관심이 되는 반응식을 적어보면 흑연탄소, 자, 흑연탄소로부터 솔리드죠. 얘가 뭐로 변화됩니까?
다이아몬드 탄소로 바뀌는 이 과정, 이때 엔탈피 값이 얼마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물질이 지금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의 출입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열의 출입량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뭐 실험적으로 측정해 보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이러한 간단한 엔탈피 데이터를 이용해서 헬스의 법칙을 적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치 퍼즐 맞추기 같은 그러한 원리로 풀어보면, 자, 이 반응식과 아래 반응식을 적절히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계산해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식을 보면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존재하나요? 생성물 쪽에 존재하죠. 따라서 2번 반응식을 뒤집어 보면 다이아몬드를 생성물 쪽으로 옮겨 놔 볼게요. 그러면 CO2 기체가 있고 반응식을 뒤집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솔리드 플러스 O2 기체가 있죠. 그러면 이때 엔탈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호를 바꿔서 뒤집어 줘야 됩니다. 396kJ이 되겠죠. 플러스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있었던 흑연의 화학 반응식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하얀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이 식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요, 그대로 더하면, 자, 양변에서 지워야 될 것들, 이제 동일한 분자들, 동일한 개수의 분자들은 전부 다 삭제가 가능하니까 CO2 사라지고 이쪽에 CO2 사라집니다. O2가 왼쪽에서 그리고 O2가 오른쪽에 사라지면 결국엔 흑연탄소 왼쪽에 반응물로 남고요. 다이아몬드 탄소 오른쪽에 생성물로 남습니다. 그럼 델타 H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94kJ하고 플러스 396kJ를 더하면 되네요. 자, 더해보면 플러스 뭐예요? 2kJ입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흑연 탄소로부터 다이아몬드 탄소로 변환될 때 엔탈피 변화는 플러스 2kJ이다. 다시 말하면 2kJ만큼의 휘열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양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몰의 흑연 탄소가 1몰의 다이아몬드 탄소로 변환될 때 연소 엔탈피를 구하라. 그러면 뭘까요? 델타 H를 플러스 2kJ per 몰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이처럼 이미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과 이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에 대해 엔탈피 변화를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으로 얻어내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도 똑같이 이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는 연습인데요. 문제를 들여다보면, 자, 2보론 솔리드가 3H2 기체 상태에 있는 수소와 반응해서 B2H6 기체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델타 H를 계산하래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자료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제는 그냥 마치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할 텐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규칙을 잊어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응이 역으로 바뀌면 이거죠. 델타 H 부호도 바뀐다. 기억나시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반응식에 정수배를 해주면 델타 H도 같은 정수배를 해주어야 한다. 자, 이 규칙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자, 이것만 실수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사칙 연산만 이용하면 금방 풀어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수학적 감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냥 적용해서 풀면 되는데, 뭐 제가 이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으로 바로 직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반응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1번 반응 같은 경우는 보론이 있습니다. 자, 반응물에 대한 값이 있고요. 근데 2번 보니까 2번 반응에서 B2H6가 반응물의 존재예요. 근데 B2H6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화학 반응의 생성물 쪽에 있어야 되니까
2번 반응식을 뒤집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뒤집어 봅시다. 그럼 뭐죠? B2O3S 플러스 3H2O 가스가 뭐가 되나요? B2H6 가스 플러스 3O2 가스가 되고, 이때 델타 H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호를 바꾸어야 됩니다. 플러스 2035kJ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1번 반응식과 더해 볼게요. 자, 2번 반응식을 뒤집어 놨고 1번 반응식과 더해 볼까요? 왜 더하냐?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화합물들은 지워 나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B2O3가 있고, 여기 2번 반응식에도 B2O3가 있는데, 자, 2번 반응식 뒤집어진 쪽에 B2O3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번 반응식에 B2O3가 생성물 쪽에 있습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 삭제죠. 됐죠? 그리고 그대로 쭉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2B 솔리드, 그 다음에 2분의 3 O2 가스가 존재하고, 플러스 이쪽에 있던 3H2O 가스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에서는 삭제됐고요. 1번 반응식에서는 생성물이 다 없어졌지만 2번 반응식의 생성물이 B2H6 가스 플러스 3O2 가스가 되고, 이때 델타 H는 어떻게 되면 돼요? 바로 이 엔탈피 변화와 1번 반응식의 엔탈피 변화를 더하면 되죠. 그쵸? 그대로 더하면 762kJ이 되네요. 플러스 값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지워 나가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더 지워 나가야 될 것들을 찾아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분의 3 O2가 있고 여기도 3 O2가 있으니까 동일한 양만큼 산소를 지워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2B 솔리드 플러스 2분의 3 O2를 여기서 삭제하면 오른쪽에 뭐만 남아요? 2분의 3 O2만 남죠? 그대로 적을게요. 그러면 B2H6 가스 플러스 2분의 3 O2 가스가 됩니다. 여전히 델타 H는 계산해놨어요. 762kJ입니다. 그대로 내려왔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이 문제를 풀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반응식. 자, 여기 별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식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저 반응식의 형태로 완성시켜 나가는 게 헤스의 법칙의 목적입니다. 자, 보론은 2B 보론 그대로 존재하고요. B2H6도 존재하는데 물과 산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3번식을 들여다봅시다. 3번식을 3을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 3번식을 곱하기 3을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3H2 가스가 되고 플러스 2분의 3 O2 가스가 되고, 그 다음에 3H2O 리퀴드가 됩니다. 왜 곱했느냐? 결과적으로 H2가 여기 지금 앞에 개수가 1인데 저희는 완성해야 되는 반응식에 수소가 지금 3이 붙어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3을 일부러 곱한 거예요. 그러면 델타 H는 어떻게 돼요? 자, 3번 반응식입니다. 여기 있는 반응식이죠. 이 값에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럼 델타 H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86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하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위에 정리된 식과 한번 더해 봅시다. 자, 더해 보면요. 바로 여기 있는 식입니다. 하얀색 식. 하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 식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2분의 3 O2가 반응물 쪽에 있고 이쪽에 2분의 3 O2가 생성물 쪽에 있습니다. 이 분자들이 사라지네요. 그리고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3H2O도 사라집니다. 죄송해요. 3H2O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분자하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분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분자는 지우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물질의 상이 달라요. 기체와 리퀴드입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돼요. 자, 그대로 더해 볼게요. 더하면 2B 솔리드 플러스 3H2 가스 플러스 3H2O 가스, 그 다음에
생성물 쪽에 B2H6 가스 플러스 3H2O 리퀴드입니다. 이때 델타 H 값은 어떻게 되죠? 델타 H 값은 이 값하고 자 어디 있죠? 바로 이 값을 더하면 됩니다. 이 두 개 값을 더하면 더한 값만 제가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96kJ이 됩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야 되는 화학 반응식을 계속 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불필요한 거 좀 지울게요. 지우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화학 반응식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별표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자, 이 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생성물 쪽에도 B2H6 기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하고 얘입니다. 이 3H2O 가스하고 3H2O 리퀴드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4번식이 남아 있습니다. 4번 반응식은 리퀴드 상태의 물이 가스 상태의 물로 변환될 때 엔탈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4kJ만큼 흡열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리퀴드 상태의 물에다가 44kJ를 열을 가하면 가스 상태의 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여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3을 곱해야 됩니다. 3을 곱하면 3H2O 리퀴드. 자, 4번 반응식에다가 3을 곱했어요. 3을. 그리고 얘가 3H2O 뭐예요? 가스가 되고 이때 델타 H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44kJ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 곱하기 44kJ 돼요. 자, 다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위에 만들어져 있던 식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삭제되고 이 부분 삭제됩니다. 맞죠? 그리고 델타 H 값을 위에 있었던 계산했던 델타 H 값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델타 H는 계산값만 제가 가져올게요. 플러스 36kJ입니다. 자, 완성된 화학 반응식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2B solid, 3H2 가스 남았고요. 반응물에는 이 두 분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물에는 B2H6 가스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표했던 이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델타 H 값이 구해졌어요. 어떤가요? 자, 헤스의 법칙을 이용한 저희 엔탈피 변화를 알아가는 과정은요, 그냥 단순히 수학적 퍼즐을 풀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반복하자면 두 가지 규칙, 반응이 역으로 바뀌면 델타 H도 바뀌고요, 반응식의 정수배하면 델타 H도 같은 정수배를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규칙을 잊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중고등학생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일반화학을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시험으로 출제하잖아요. 이렇게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오답률이 20-30% 정도나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풀어가는 수학적 연상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 숫자 하나를 곱하거나 빼거나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확히 스스로 적어가면서 연습을 해서 실수를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수업을 마칠 텐데요. 오늘 수업을 간단히 정리하면 엔탈피를 알아가는 방법으로서 지난 수업에서는 열량계를 이용한, 정확히는 일정 압력이죠. 일정 압력 열량계를 이용한 엔탈피 측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헤스의 법칙을 이용한 수학적 뭐예요? 제가 아까 수학적 퍼즐 풀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엔탈피 변화를 실제 실험을 하지도 않고 앉아서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많이 연습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